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마거상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이마거상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거의 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이마 내시경 장비를 구매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벤트도 준비를 했고, 어떤 분에 있어서 이마거상을 해야 되는지, 눈 성형을 전문으로 하겠다고 차린 이 병원에서 굳이 수천만 원짜리 장비인 이마 내시경 장비를 구비하면서까지 이마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이마거상이라고 하면 흔히들 선입견이 중년 여성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생겨서 이마를 펴기 위해서 이마거상을 하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면거상과 이름이 비슷하고 비슷한 개념의 수술이고, 그 50대 60대 연령층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마 주름은 눈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마 거상술로 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펴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눈이 잘 시원하게 안 떠지다 보니까 이마를 이렇게 근육을 많이 써서, 근육을 쓰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고, 눈을 고쳐서 이마 근육을 안 쓰게 돼야 이마에 주름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사람을 더 올려서 편다라는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마 거상 수술을 하면 제일 많이 변하는 부위는 사실 이마가 아니라 눈이에요. 이마 거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 눈썹을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부터 이 눈썹, 이 부위가 같이 올라가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마 거상을 이마 눈썹 거상이라고 표현하는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마 거상 수술은 눈이 가장 많이 변하는 부위다. 어떻게 보면 눈 성형의 일종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가의 어떤 차 한 대 값의 장비 구비를 했고,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고, 눈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마 거상을 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마 거상 수술을 해야 되는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마 거상 수술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분, 필요한 분은 눈썹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노화에 의해서 나이를 먹으면서도 같은 사람에서 점점 떨어지지만 20대 여성분인데도 눈썹이 굉장히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이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이 사이 거리가 이제 1cm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눈썹이 낮게 떨어져 있으면 인상이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쌍꺼풀 위에 살이 굉장히 모여 보이게 돼 있죠. 뭉쳐 보이게 돼 있고, 쌍꺼풀 위가 상당히 무겁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마를 전체적으로 이제 올려줘서 이 부위가 쫙 펴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이마 거상 수술이 되겠는데요. 양쪽 눈썹이 대칭이고 그냥 동시에 똑같이 쳐져 있다면 똑같은 양으로 이마를 올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죠. 이마 거상이 눈 수술과 눈 성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양쪽 뼈가 발달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뼈의 발달이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한쪽 뼈가 이렇게 한쪽 작은 쪽 뼈를 이렇게 확대한 것처럼 더 크게 발달한 분들이 계세요. 눈도 이쪽 눈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고, 눈썹도 좀 더 위쪽까지 뼈가 크게 발달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서 눈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기준을 어디다 두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그 눈썹과 쌍꺼풀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쪽 쌍꺼풀이 더 두껍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놓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여기 눈꺼풀에서 쌍꺼풀까지의 폭, 이걸 기준으로 한쪽은 빨간 선은, 또 한쪽은 파란 선 높이에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수술하는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양쪽 다 약간씩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중간쯤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수술을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이니까 쌍꺼풀 두께만 보게 마련인데, 사실 눈을 더 멀리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눈썹까지도 맞아야 사실 전체적인 대칭이 맞는 거거든요. 눈썹 위치를 맞추는, 눈썹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이마 거상 수술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을 대칭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눈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 중에 이 작은 쪽 눈이 쌍꺼풀이 좀 얇아서 왔다, 이 라인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마 거상 수술 한 가지로 이제 눈의 짝짝이 쌍꺼풀 또는 짝짝이 눈썹,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눈 수술도 하는, 또는 눈 전문 성형외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마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를 쓰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마를 많이 쓰시고 눈이 좀 졸려 보인다, 처져 보인다 하는 분들은 눈을 먼저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를 올리는 게 맞는데, 이제 눈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거상술 위주로 큰 수술, 이마 거상 또는 안면 거상 이런 거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마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은 이마를 더 들면 이마는 더 불편해 보이는 거지 이마 쓰는 게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마 거상술은 어떻게 보면 눈 수술을 완성시켜 놓고요. 눈 뜨는 힘도 키우고 눈매 교정으로 양쪽 대칭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눈썹이 비대칭이라던가 아니면 양쪽 눈썹 다 너무 이쪽 눈처럼 이렇게 가깝다든지 쌍꺼풀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덮는 분들, 쌍꺼풀 위가 많이 무거워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눈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이마 거상술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눈수술이 일단 먼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를 올리는 수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마 거상을 할 계획이시라면 라인을 너무 과하게 높이지 않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마를 들어주면 라인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눈수술로 너무 이 눈썹 쪽에 라인을 붙이도록 라인을 높인다거나 하지 말고 얇더라도 적당한 높이의 쌍꺼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마를 들어주면 라인은 눈썹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운 결과 또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눈 전문 성형외과로 이제 개원을 해놨지만 이 이마 거상 수술은 누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준비해놨고 이벤트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호응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목공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